이번 시간에는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 중 유통과 판촉 중에 효과적인 판촉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파트 4 고객 가치 전달입니다.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와 특별히 유통과 판촉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고객 가치 전달의 챕터 9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의 유통과 판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9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외부 준비 중에 유통과 판촉 중에 러닝 오브젝티브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 전달을 위한 유통 경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경로의 과업을 수행하여 조직화되는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유통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유통 경로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 둘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4. 고객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5. 촉진, 광고, 홍보 및 인적 영입 등의 판촉 믹스를 대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6.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7. 고객 가치 창출에 있어서 고객 관계 구축상의 인적 영업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A. 판매 촉진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판촉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바람직한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매력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이상의 것들을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가치 제안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고 그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계획하고 이들을 신중하게 조합하여 통합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탄탄하게 해줌으로써 수익성 있는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 혹은 촉진 믹스로 불리우는 판촉 전략은 바로 고객 가치를 설득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광고,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공중관계,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직접 마케팅 도구의 구체적인 조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판촉 전략 중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공개된 후원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아이디어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대면적인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판촉 전략 중 두 번째는 판매 촉진입니다.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의 구매 혹은 판매를 위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를 바로 판매 촉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입니다. 긍정적인 퍼블리시티를 확보하고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부정적인 루머 혹은 사건에 대처하거나 교정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공중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바로 홍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판매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영업사원의 대면적인 프레젠테이션 수단을
우리는 인적 판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마케팅입니다.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키워나가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주의 깊게 선별된 개별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 특정 고객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직접 우편이나 전화나 직접 반응이나 TV, 이메일, 인터넷, 기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우린 직접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룸 광고도 일상처럼 브이로그 인기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이로그 형태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 브랜드 컨셉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나름대로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으로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를 뜻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기록하듯 소소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는 꿈이 묻고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타인의 일생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충족이 있다는 점도 바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적인 콘텐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룸은 하반기 신규 브랜드 캠페인 나의 일룸 생활의 일환으로 공유의 일상을 담은 영상 공유의 일룸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공유의 집과 동일한 세트장에서 촬영된 광고는 연기하는 모습이 아닌 실제로 일룸 모델 6년차의 공유의 생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에서 공유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여 자신의 일룸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자 홈 카페처럼 꾸민 주방에서 즐겨 마시는 커피를 이야기하고 일룸 볼케 리클라이너와 코펜하겐 소파에서 고양이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등 자연스럽고 평안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986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브랜드 광고보다는 공유의 브이로그를 본 것 같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에서 브이로그 트렌드가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기업들 또한 브이로그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에게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는 광고나 판매 촉진이나 또는 공중관계, 그리고 인적 판매, 직접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바로 성공적인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는데 바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전략적 역할을 비교, 평가하는 그리고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종합적인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도구가 아닌 효율적인 도구들만을 활용하여 이 종합 도구들의 최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에서는 기업은 각 촉진 방법의 효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각 촉진 방법의 활용 정도를 결정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여러가지 촉진 방법들을 조정하고 각 촉진 활동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특징을 본다면 고객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을 둘러싼 모든 컨택트 포인트, 접점을 활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고객 접점, 다시 말하면 컨택트 포인트를 활용해서 유망 고객 혹은 현재 고객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유형의 고객 접촉 수단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결국 고객과 브랜드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등장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 접근 방식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이 다양하고 급변하는 고객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은 다수를 타깃으로 하는 매스 마케팅에서 개개인을 위한 1:1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별 적절한 촉진 수단들을 선택과 적용을 통해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재인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모든 설득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통합하는데 최근 정보의 과부하에 따라 기업 메시지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확해야 된다, 클리어해야 된다는 것과 또 언더스탠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맥락, 그리고 일관성, 뭔가 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 뭔가 끊임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일관성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확과 일관성과 이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다양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쌍방향적인 매체 환경이 나타나면서 신문이나 TV들이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매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세분화된 소비자층의 등장과 매체 시장의 세분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매업자 역할의 중대성에 대한 증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소매상의 활발한 형태의 시장 진입은 과거 제조업자가 중심이 되어 유통 경로가 통제되었으나 대형 소매상과 신유통의 등장은 바로 유통 경로상의 파워의 역학 구조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매상 자체가 대형화된 결과 제조업자들은 중간 상인들에 대한 다양한 촉진 활동이 필요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발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고객 데이터의 더욱 세밀한 활용으로 표적 청중에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전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케팅 전략 검토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의 설정이며 세 번째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비교 검토 및 선택이고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전략적 역할의 할당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예산의 확보로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판촉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표적, 청중의 결정, 거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나름대로 컨셉의 결정과 표적 청중의 선정이 필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 믹스에 대한 프로그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품의 관리와 가격의 정책과 유통 경로의 정책과 기타 마케팅 믹스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효과 단계별 목표의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비교 검토와 그 다음에 선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고와 PR과 SP와 인적 자원, 이벤트, POP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별 전략적 역할의 할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예산의 확보와 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 예산의 설정에서 촉진 예산의 책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바로 촉진 활동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매출 증가와 이익의 증가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촉진 예산 방법에는 매출액 비례법과 가용예산 활용법과 경쟁자 기준법, 그다음에 목표 및 과업 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판촉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판매에 대한 촉진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중요한지 판촉에 대한 전략과 또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